안녕하세요. 박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혁입니다. 요즘 경제 위기와 함께 자동차 시장도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끝난 신모델을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네, 이번에 얼마 전 쉐보레 캐머런 런칭 이벤트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카마로는 GM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모델이기도 하죠. 네. 사실 캐머런은 4세대 모델이 2002년에 단종되고 공백기를 가졌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경기만 좋다면 정말 화려한 컴백일 텐데 지금의 분위기는 좀 무거운 게 사실이죠. 그래도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선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미 14,000대 정도가 예약이 되었다고 하죠. 대단하네요. 디자인이나 성능도 그렇지만 가격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탁송료를 포함한 MSRP로 6기통 기본형이 22,995달러, 그리고 V8이 39,995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머스탱의 베이스 모델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군요. 네, 근소한 차이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기본형의 장비도 풍부하고 거기에 6기통 모델의 출력과 연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캐메론 V6의 출력이 머스탱 V8과 비슷하네요. 네, 물론 출력이 절대적인 지표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 최대 토크도 37.7kgm인데다 넓은 회전 영역에서 운전성도 좋기 때문에 그 V6로도 동력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V8은 LS 계열 엔진인가요? 네, 수동 변속기에는 콜벳과 같은 6.2L LS3 엔진이 올라가고요. 이 자동 변속기에는 LS3를 바탕으로 한 L99이라는 엔진이 올라갑니다. 수동 변속기와 조합된 경우는 426마력, 그리고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는 경우는 400마력을 냅니다. 사실 푸시로드로 밸브를 여닫는 엔진이라면 구식이라는 선입관이 강한데 스몰블락이나 LS 계열 엔진은 오버헤드 밸브라서 작고 가볍다는 점이 이를 넘어서는 장점 아니겠어요? 사실 알루미늄 블락의 LS 계열은 마스다 RX-7의 엔진룸에도 들어가잖아요. 배기량에 비하면 연비도 좋고 말이에요. 그렇죠. 콜벳이나 카마로의 후드라인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이 엔진이 작은 덕분이니까요. 사실 콜벳도 고속도로에서 적정 속도로 순항을 하면 갤런당 30마일 정도는 쉽게 끊어요. 아, 네.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볼 때 엔진룸 안에 기능미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같은 원가 절감 시대라면 사실 커버 하나 잘 디자인해서 덮어버리는 방법을 쓰는 게 대세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2006년 등장한 컨셉카에서 양산화되면서 크게 바뀌지도 않고 이미지를 잘 살렸더라고요. 레트로 퓨처리즘으로 머스탱이나 챌린저보다는 다양한 부분의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쓴 것도 볼 수 있고요. 초대 카메라의 이미지를 잘 살렸으면서도 적당히 미래지향적인 터치가 들어간 점이 외관상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차체와 바퀴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 빈틈이 적어 보이는 것도 그 이 차의 스타일을 잘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스탱의 경우 V6 기본형을 보면 바퀴가 작아서 좀 부실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캐메론은 18인치가 기본 적용되고 휠의 옵셋도 차체 표면에 잘 맞도록 선정했더라고요. 게다가 RS 패키지까지 고르면 상당히 스포티해지죠. 그렇죠. 20인치 휠에 HI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니까 외관이 좀 더 부각됩니다. 사실 저는 머스탱과 챌린저도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카마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번 이벤트에서 이 차를 디자인한 이상엽 씨와 한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인터뷰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함께 보시죠. 예, 그럼 지금 이 카마로를 개발하실 때 처음 이제 컨셉트카부터 이 프로덕션까지 완전히 이제 주도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카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그 상징적인 차이지만 되게 좀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감성이랑 그리고 또 그 1세대 차를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되게 그 미국의 상징적인 카마로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게 그 저희가 그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디자인이었었거든요. 차가 이제 2006년도에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처음으로 출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참 그 되게 많은 관심을 끌고 되게 그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컨셉카가 나가고 그 컨셉카가 나간 다음 달에
양산차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산차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3년이 돼서 했는데 3년이 돼서 이제 양산차가 나왔는데 뭐 지난 4년 동안 뭐 계속 하루 종일 4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 차에 대한 저의 마음은 좀 남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차가 이제 길에서 이제 달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선배 디자이너로서 그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큰 꿈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세계의 명차를 미래에 디자인하겠다는 큰 꿈과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헝그리 정신, 그 세 개를 잘 합친다면은 누구든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는 어떻던가요? 네, 이상엽 씨 이야기로는 익스테리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머스탱과 챌린저보다는 나은 인테리어를 보입니다. 외관상 그린하우스가 많이 작은데 시야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 시야는 조금 제한을 받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운전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스포츠카답게 이제 벨트 라인이 높은 데서 오는 그 묘한 긴장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번 이벤트에서 카메라를 각 파워트레인별로 시승을 해보셨죠? 네, 우선 시승이 반나절에 거쳐 짧게 진행된 데다가 초행길이어서 이제 차를 세세하게 느낄 만한 여유는 좀 없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성능이나 주행 캐릭터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개인적인 취향만 놓고 본다면요, 당연히 V8의 수동이지만 이제 제 차로 산다면 아무래도 가격과 연비를 고려해서 이제 V6 수동을 고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GM에서도 V8보다는 V6에 주력한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타보시면 그런 점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V6가 성능도 좋고 이제 감성적인 면에서도 괜찮아요. V8만큼은 아니지만 배기음도 듣기 좋고요. 혹시 V6 모델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V6에 매칭되는 수동 변속기는 아이신 제품인데요. 이제 2단과 3단 사이의 기어비가 좀 멀기 때문에 이제 코너가 많은 길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프트 레버의 작동 거리도 이제 V8에 매칭되는 트램의 수동에 비해서 조금 긴 편이었더라고요. 자연스러움이라는 면에서는 6단 자동 변속기 쪽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에는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V8의 경우는 어땠나요? V8 자동 변속기 모델은 그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만 잠시 타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수동 변속기의 경우 클러치와 시프트의 움직임 거리나 작동 감각 모두 괜찮았습니다. 뭐 동력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426마력이니까 이 가격대의 양산차로는 사실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60마일까지의 가속 시간이 5초 플랫이에요. 포니의 G8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카메라에 맞게 많은 부분을 손질했고 서스펜션은 앞 맥퍼슨 스트럿, 뒤 멀티링크라고 하던데요. 핸들링은 어떻던가요? 카마로는 공차 중량이 1.7톤 수준입니다. 이제 머스탱보다 무겁고 챌린저보다 조금 가벼운 수준이죠. 민첩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유럽이나 일본에서 만든 스포츠카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만 미국적인 부드러움이 이제 적당한 타이트함과 공존하는 핸들링이라는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포니카인 만큼 서스펜션이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은 아니겠어요? 네, 승차감도 적당히 나긋나긋하고 편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우선 요즘 미국 차들이 지나치게 유럽 차를 의식하는 느낌이 강한데 카마로는 그런 부담감 없이 이제 미국적인 전통을 잘 계승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주행 감성에 있어서도 예전 미국 차의 헐거운 느낌은 제거하면서도 적당히 부드럽고 진중한 미국적인 감성은 아주 잘 남겨뒀어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미국 자동차 회사 관련 소식들로 볼 때 지금 전망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우선 14,000대 선주문을 받은 것으로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카마로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이 영화 트랜스포머 덕분이었는데요. 곧 트랜스포머 2가 개봉한다죠. 이 영화에도 당연히 카마로가 출연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 전략은 잘 세워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시승해보고 싶은 차인데 이번에는 기회가 닿지 않았네요. 그러게요. 시승차 풀리면 다시 받아서 좀 더 심층적인 시승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빨리 타보고 싶어요. 사실 저처럼 이 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현재 제 블로그 유입 키워드도 시보레 카마로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보레 브랜드가 아직 한국 시장에는 진출해 있지 않은데 캐머러라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카마로의 상품성이 머스탱에 절대 뒤지지는 않으니까요. 네, 오늘 오랜 시간 정말 많은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